네, 21번 빠른 속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공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무자가 담보 설정을 약정을 했는데 이걸 뭐 하지 않았어요? 네? 이행하지 않았다. 또는 담보 설정을 약정하고 이행한 후에 뭡니까? 이 담보물을 처분했다. 이 담보 자료는 뭡니까? 동산, 부동산, 주식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 뭐 해버려서 주식을 처분해 버렸네. 그러니까 이걸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권리 전에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 이 부분은 밑줄 작업하시고 매도인. 매도인은 매수인과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 부정입니다. 부동산은 이중매매와 달리 동산의 경우에는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더라도 뭐가 안 된다? 배임죄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배임수재죄든 배임죄든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개념 대내적으로 뭐가 있으면 신인관계가 존재하면 충분합니다. 제3자의 반드시 앞에다 슬래시 그러니까 밑줄 해보실래요? 또 대내 관계에서 대내란 말은 타인과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관계를 말합니다. 둘 간에 뭐만 있으면 된다. 시인관계가 존재하면 충분하다. 반드시 앞에 슬래시 하시고 제3자에 대한 대외 관계에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배임죄와 동일 이렇게 하나 써두세요. 원래 배임죄 답으로도 겁나 많이 떴습니다. 배임죄가 더 많이 나왔는데 그다음에 이것도 팔레트 강퇴 했습니다. 증여계약인데 구두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뭐가 안 된다? 배임주 주체가 안 돼요. 근데 서면에 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타인의 사무처리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1번도 제가 뭡니까? 손괴죄 아주 강조했어. 문서 손괴와 관련돼 가지고 이 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가?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사용되고 있는가? 시청 그 뭡니까? 회신문 사건으로 해가지고 설명 여러 번 드렸거든요. 중요하다고 답으로 안 떴지만 제일 중요한 말 소유자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입니다.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가 중요해. 근데 이걸 뭐 했어요? 떼어냈다. 그러면 문서 손괴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그 사건 실제 사건에서는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된 경우였지만 판례가 두 가지를 다 말하거든. 근데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 답으로 떴네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 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영득 슬래시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면 제가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면 겁나 강조한 말입니다. 효용이 침해된 것이라 볼 수는 없어. 손괴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영득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타인의 토지에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실제 사례로 나올 겁니다.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한 손괴가 될 것인가? 왜 영득이라는 표현을 했냐면 손괴죄가 되기 위해서 영득의사가 있으면 안 돼요. 너는 영득의사가 있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사건에 나온 판례라고요? 제가 나온다 그랬는데 답으로 떴다니까요.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사건. 그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토지에 대한 손괴죄가 안 된다는 판례예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 사건 손괴죄 X. 손괴죄가 된다니까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권리행사 방해죄는 원인이 뭡니까? 그 물건의 소유자만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신분범죄는 푼다. 그래서 소유자 아닌 자는 단독으로는 안 되고 소유자의 가담에서는 뭐가 될 수 있는데 권리행사 방해죄 공동정범이 될 수는 있는데 공범 등이 전제 조건은 소유자가 뭐가 된다?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다는 전제하에. 그래 고의가 없어가지고 권리행사 방해죄가 아니 된다면 뭣도 나올 수 없다.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오케이? 그다음에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이것도 재산죄 OX 문제 특강을 할 때나 8특강 때 했습니다.
제3취득자 이거 외우시랬어요. 제3취득자는 뭐 한다 이미 감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항할 수가 없답니다. 제3취득자 나오면 강제병 멘탈을 구성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23번 공용건조물 방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후 여러분 방아죄 중에 방아죄 세 가지 현주 건조물 방아, 공용 건조물 방아,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아, 추상적 위헌범, 예비 음모 미수처벌. 밑에 세 개 더 해볼까요?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아,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방아,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아는 구체적 위헌범, 공공이용이 발생할 것을 요한다. 그래서 기수만 처벌한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그 예비모 할 때 제가 하거든요. 방아죄는 예비모 위에 세 개는 처벌을 하는데 예비모 단계에서 자수하면 예비음모죄형 자체에다가 필요적 감면을 해준답니다. 근데 여기는 뭐 해버렸어요? 실행에 이른 후에. 그러니까 실행에 이른 후에가 실행에 착수 후야. 그러니까 필요적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자수 52조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52조는 자수 범죄를 범한 후에 뭐 자수하면 임의적 감면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범죄는 범죄야. 미수라고 뭐가 있으니까 미수도 범죄라고. 그래서 일반적인 뭐다? 임의적 감면 52조가 적용이 된다는 거. 여러분 175조 한번 봐보세요. 175조. 네, 반장님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175조. 175조가 뭐예요? 예비음모죠. 오케이. 네, 그럼 164조가 1항이 현주건조물 방아, 165조 공용건조물 방아, 166조 1항이 타인소 일반건조물 방아입니다. 그걸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뒤에 분 읽기 싫은가 봐. 아니요, 그럼 읽어 얼른. 원래 조문에는 그렇게 안 써져 있습니다. 지금 제 조문집에 제 이름을 넣어놓은 것이에요. 예, 이제 그만하고 거기에 뭐 들어있어요? 타인소 일반 건조물 방아 들어있죠? 계속 남부지역은 건너뛰고 계속 읽어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이 처하네요. 단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근데 여기는 뭐 해버렸어요? 실행이 후, 그러니까 실행이 착수 후야. 실행이 이른다 이 말은 실행이 착수를 말하고. 그러면 이 175조가 적용이 안 돼. 52조로 넘어가 봅시다. 52조. 이랑 예, 죄를 지은 후 수사 어디에? 기관에 자수한 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임의적 감면이거든요. 여러분 죄를 지은 후 얘는 지금 죄를 지었는가요? 공용건조물 방아의 미수지 않습니까? 이것도 죄야.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원래 이제 보통 52조는 우리가 기수만 생각하는데 죄의 자리에 미수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52조가 적용이 된다. 175조가 아니라. 이걸 많이 틀렸어 사람들이. 고수들도. 예, 2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75조 적용 X, 52조 적용 동그라미 하고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요? 제 175조 적용 X, 제 52조 적용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현존하지도 않은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불태웠다. 그런데 공공위험은 발생하지 않았다. 여러분 보세요. 크게 6가지 중에 뭡니까? 건조물이 들어가는 것 4개 있고 건조물이 안 들어가고 물건으로 나오는 것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히 말하면 건조물 등 방아죠.
이건 164조 1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뭐하거나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그 다음에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지하체육을 시설, 이런 것들은 다 건조물 등이 커버해. 아시겠어요? 자동차도 들어있네요. 근데 이게 사람이 현존하지도 않다, 주거로 사용하지도 않으니까 현존은 안 되겠네. 근데 공용도 언급은 없지만, 공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뭐는데요? 무슨 소유라고 주어졌어? 타인 소유. 그러니까 166조 1항이 적용됩니다. 근데 166조를 보시면 2항과 달리 2항에는 공공위험이 발생할 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불태워 공공위험이 발생했다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1항에는 뭐한 자, 불태운 자 이런 말밖에 없지 않습니까? 추상적 위험범이다 이 말이야. 공공위험이 발생하지 않아도 좋다야. 그래서 틀렸어. 아니 뭐예요? 저 뭐예요? 틀렸어. 맞아. 1번이 답이야. 구성한다. 뭐라고요? 구성한다로 바꿔야 된다고. 1번은 지금 내내 읽었잖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52조까지 적용되니까 이문적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번이 답이라고요. 네? 근데 사람들 1번이 예비모만 생각해가지고 필요적 감면 규정이 있다는 거 제 두 문자였거든요. 내가 내통 방사를 안 할까? 그건 지금 할 건 아니고 그걸 떠올려가지고 실행에 이른 후가 중요한 말이라고. 그래서 방아찌를 구성한다. 그래서 공용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타인 소유라고 주어졌으니까 아무튼 뭡니까? 공용이든 타인 소유든 공공위험이 발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외워야 돼.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지하체육 시설. 외우면 좋아. 불안하지도 않고. 정 모르겠으면 제가 자동차라도 외우라 그랬어 그때. 이거 할 적에. 그 다음에 3번은 상상적 경합이죠. 실체적 경합으로 잘 나옵니다. 죄일은 맞는데 제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재수할 적에 열심히 한 겁니다. 기본 강의에서도 했습니다. 워낙 중요해서 상상적 경합으로 바뀌고 이거 제가 결과적 가중범이 있는 범죄 중에 제가 나온다 그랬는데 이게 독자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치자가 들어있는 범죄 중에 즉 결과적 가중범 중에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강인, 해일. 옛날에 슈퍼주니어 강인 안 하고 이제 이강인으로 하자 그랬잖아요. 강인, 해일. 강도치사상. 인질치사상. 해상강도치사상. 현주건조물 일수치사상. 이 네 가지 범죄에만 이강인, 강인, 해일, 영화배우 박해일, 슈퍼주니어 강인이었는데 버려 이제 이강인으로 바꾼다. 강인, 해일 이 네 가지 범죄에만 미수가 있다고 힘줘서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현주건조 방화치사에는 미수가 있다 없다?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미수죄를 구성한다면 생각할 필요도 없어. 이런 범죄가 아예 없다고. 오케이? 답은 1번. 24번 가장 적절한 것은 다 풀어야 되겠네. 사기죄하고 다른 죄와 관계 제 두 문자로 해결하면 되겠죠. 사부 유방 통실해가 나왔네요. 근데 지금은 그걸 강의할 건 아니고 이주통화 행사죄랑 사기죄는 뭐가 된다? 실체적 경합이죠. 그 다음에 유주문서 행사죄랑 구별해야 될 게 이주 유가증권 행사죄입니다. 유가증권은 문양도 있고 그래서 뭐라고요? 온본만 행사하라 그래. 이주한 것. 사본은 안 돼. 그래서 제가 비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복사 기술을 무시했다. 그런 말을 해. 아무튼 온본만 됩니다. 사본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3번 그 불쌍한 친구 돈을 빌렸었는데 뭡니까? 못 갖고 있었다. 친구야. 점점점. 그래서 뭐라고요? 행사할 목적은 통통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하는 것이지 슬래시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은 안 된다. 답이네요. 그 다음 뭡니까? 변조가 되기 위해서는 변조의 개념 뭐예요? 누가? 고난이 없는 자가. 어디에? 이미
진정하게 선입된 문서 내용에, 유가증권이라면 유가증권 내용에 가짜에는 변조가 나올 수 없어. 이미 뭐가 됐어? 변조된 것이니까 변조가 나올 수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을 하시고 25번. 제가 이건 말씀드렸죠. 개인의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이 가능해. 근데 주식회사 대표이사 삼성의 이조영이가 남한테 대표이사 권한을 포괄적으로 주는 것은 무효야. 다 말씀드렸습니다.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 이 위임 자체가 무효라니까. 어떻게 대표권을 남한테 준대? 주주들이 나를 대표이사 선임을 했는데 그 권한을 통째로 줘? 안 된다고. 무효라고. 그러므로 뭡니까? 사람은 주식회사 명의 문서 작성에 개별적으로 받은 건 괜찮아. 그런데 포괄적으로 받으면 안 된다고. 그거 틀렸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없어. 그러므로 자격 모용 사무소 작성이든 위조에 해당한다. 그래서 개인은 남한테 포괄적으로 임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타인에게 자신의 대표권을 통째로 포괄적으로 임할 수는 없다. 그다음에 니은 뭡니까? 맞는 말이죠. 통과하겠습니다. 제가 뭐랬어요? 협박죄의 기수 시점은 인식할 때, 이조문 생사죄는 더 빠르다.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기수다. 그러면 우송 방법으로 행사했다면 도달시다. 안 하겠습니다. 뒤가 많은 거 다 있는데. 이것 뭡니까? 팔레트강 할 때 이거 나왔죠. 제가 뭡니까? 공무원이 아닌 자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가 누구랑? 예비군 동대 방위병과 공모했어. 그래서 예비군 동대 방위병이 예비군 중대장을 속여서 허위 출석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그럼 일단 예비군 동대 방위병 보조 공무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 나 공무원이 아닌 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의 공범. 답으로 틀렸네요. 그래서 갑은 보조 공무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범이 된다. 공무원이 아닌 을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의 공범이 될 수 있다로 바꿔야 돼. 닐은 주식회사 발기인 등이 법령에 정한 회사 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회사 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회사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되었다. 여기까지 밑줄 경우까지. 그러면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에서 말하는 부실의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 회사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걸로 볼 수는 없다. 모르더라도 뭡니까? 디귿만 X인 줄 알고 있으면 웬만하면 다 풀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답은 3번.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게 아니다. 회사 설립을 하고 아무리 범죄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요건과 절차를 구비해서 회사 설립 신청을 해가지고 설립 등기가 이루어졌다. 허위 사실 신고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셔요. 답은 3번이고 26번 적절하지 않은 거 답만 해보겠습니다. 4번 이것도 몰라도 뭐예요? 부작위한 방법으로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를 범할 수는 없다. 부작위한 나오면 교사만 안 된다니까. 몰라도 무슨 사건이냐면 보세요. 지금 골프장에 뭐가 붙어 있어요? 압류 딱지. 이게 바로 공무상 표시야. 그런데 내가 뜯은 게 아니야. 그런데 골프장을 개장을 해버렸다고. 사람이 드나들면서 이 봉인 공무상 표시가 뭐라고 뜯어져 버렸다고. 우리 판례가 제가 뜯은 거 아닌데 그랬더니 너는 부작위한 공무상 표시 무효라 그래. 그래서 골프장 개장 사건 몰라도 부작위한 나오면 공식 제가 다 된다 그랬잖아요. 교사만 빼고 조금 더 욕심내면 간접정범까지. 영원하도 좋아. 지금 그걸로 2개나 답으로 할 수 있구만. 부작위에 의한 교사 X 나오지도 않지만 더 하면 부작위한 간접정범 X. 나머지 부작위에 의한 이런 말이 나오면 숨도 쉬지 말고 다 인정이라니까. 죄로 나오든 무슨 판례로 나오든. 말이 이런 거 여러분 그 골프장 개장 사건 이걸 떠오르기 힘들어. 아시겠어요?
아까 그거 참 그 말씀 안 드렸어요. 어디서 했냐면 아까 정당이 설명했나요? 정당이 몇 번 있었죠? 사인의 현행범 체포가 뒤에 나오나? 정당이 몇 번 있었습니까? 5번이고 4번이 없었나요? 1, 2, 3, 4에는 없었네. 뒤에 나오나 봅니다. 그럼 말해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26번 4번이 틀렸다. 부작위로 가능하다. 그다음에 27번 제가 증거이조 나온다 그랬어. 증거이조 뭐 유기한 공직방은 이번에 안 나왔나요? 뭐 나오긴 나왔는데 그 문제는 아니었지만 입금 확인증 사건 나온다 그랬다고. 그 사건이에요. 문제로도 많이 풀어봤고 별도로 또 했고. 그래서 범죄 또는 징계 사유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슬래시 그러니까 제가 뭡니까? 변호사인데 내가 의뢰받은 피고를 위해서 입금 확인증을 뭐라고 제출했다고. 이거 허위는 아니야. 그런데 출금한 내역은 딱 출력 안 하고 입금한 것만. 이건 뭐냐면 횡령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회사에 돈을 변제했으니까 형을 감경해 주세요. 이거 관련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 거기다 입금 확인증 써놔. 증거에 포함이 된다. 이 부분. 그다음에 니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면 뭡니까? 제가 특례가 있는 범죄에서 자기 형사 사건 자기 형사 사건에서 특례가 있는 범죄를 자기 스스로 범하면 공범이 있든 없든 특례가 있는 범죄가 추가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증거인멸 증거인멸자 안에 들어 있어요. 니은도 맞고. 그다음에 이걸 틀리신 분은 없을 거예요. 디귿. 제가 모의 증거인멸죄에서 모의 목적이 증거인멸이 아니라 모의 뭐예요? 위증교사죠. 모의 목적이 있는 자가 모의 목적이 없는 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에는 모의 목적이 있는 자는 모의증 교사가 되고 없는 정범은 단순 징적의 정범이 된다. 숫자를 외우시라 그랬어. 33조 단서가 31조 1항에 우선하에 적용이 된다. 숫자가 더 크다 이렇게 그래 있잖아요. 정 모르겠으면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 뭐가 더 우선 적용된다? 33조 단서가 31조 1항에 더 우선하에 적용이 된다. 틀렸다. 이 부분이 바꿔서 냈다고. 그 다음에 니은은 뭡니까? 무고죄의 공동정범은 자기 무고는 단독범도 안 되고 자기 무고의 공동정범도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과 니을이 틀렸습니다. 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8번 불신검문 1번은 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뒷문장이 틀렸네요. 슬래시 불신검문의 적법 요건으로서 불신검문 대상자의 형사소송법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요. 여러분 체포나 구속은 강제 수사입니다. 근데 불신검문은 뭐예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해. 수사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 강제 수사에 체포 구속에 객관적 혐의까지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틀렸고요. 2번 질문을 위한 동행 요구. 그죠? 경지법. 불신검문을 말합니다. 제3조는 불신검문 할 적에는 뭐예요? 정지 질문 동행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행 요구를 했다가 이것이 뭘로 이루어진다면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루어진다면 보여주고 있다. 진짜 형사소송법이 적용이 된다. 당연한 말이에요. 이번에 제가 유튜브 어디 봤는데 이걸 옛날 드라마인가 뭔가 송승헌이 변호사로 나오고 엄정화가 자기 부인으로 나오는데 오늘 딱 짧은 거 뭐 쇼츠에 떴더라니까. 그래 이걸 딱 말하더라니까. 됐어요? 3번은 이것도 뭐 원래 뭡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면 뭐 할 적에 불신검을 할 적에 증표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죠. 안 해도 되는 경우 언제?
상대방이 경찰이라는 걸 알고 있고 또 자신은 너무 쉽댔죠. 자신은 범죄이기 때문에 불신검문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뭐 할 필요 없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적법하다. 그래서 이 불신검문한 경찰을 때린 놈, 너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니까 공직방 된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가 틀렸어. 언제? 공모이라는 것을 뭐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니 뭐라고? 상대방이 경찰 공모이라는 걸 알고 있고 and 자신의 범죄이기 때문에 불신검을 하는 줄 알고 있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적법하다. 1.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못 쫓고 있는 그걸. 2. 플러스야. 자신의 범죄 행위 때문에 불신검을 하는 줄 알고 있다면 더 이제 법적으로 말하면 검문하는 이유가 자신의 범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굳이 제시할 필요가 없다. 오케이? 그다음에 4번은 뭡니까? 이 판례 뭐 시험이에요. 6시간 동안 뭡니까? 구금하는 것은 뭐 하지 않는다. 구금은 구속이야. 여러분 그 동행을 요구했을 때 제가 뭐랬어요? 불교는 6시간만 믿으면 된다 했잖아. 동행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방해. 두 가지 사유만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동행을 요구했을 때 6시간만 머무르게 할 수 있다. 머문다는 것이지 구금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야. 구금은 구속을 말합니다. 명장이 필요해. 구금 때문에 틀렸어. 29번 가장 적절한 것은 간접단 사건에서 나온 것인데 누구든지 해가지고 뭡니까? 그 촬영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 어떠한 경우라도 몰라도 맞췄겠네요. 어떠한 경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없이 촬영해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영장 없이 촬영이 허용되는 경우. 아니, 또 나오면 맞춰야지. 영장 없이 촬영이 허용되는 경우. 1.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일 것. 플러스 2. 증거 보존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을 것. 증거 보존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을 것. 플러스 3.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될 것.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될 것. 방금 이것이 뭐라고요? 영장 없이 촬영할 수 있는 경우.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일 것. 그리고 플러스 뭐라고요? 증거 보존의 필요성 그리고 긴급성이 있을 것. 플러스 3.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될 것. 아무튼 이게 예외가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원칙은 뭐 영장 받아서 촬영해야 된다. 영장 없이 촬영해도 된다. 예외적인 경우. 그 다음 2번은요. 다 맞거든요. 근데 추가로 음주 측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여기까지는 맞아. 먼저 지금 뭘 했어요? 호흡 측정을 했다고. 근데 지금 뭘 하고 싶다고? 네? 혈액 채취로 측정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필요성이 있으므로 여기까지 맞는데 슬래시하고 경찰관이 혐의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 혈액 채취한 측정 방법으로 재측정하는 것을 위반할 수는 없고 여기까지 맞습니다. 슬래시. 근데 운전자는 피해자는 여기에 따라할 의무가 없다야. 이미 뭐 했기 때문에? 호흡 측정을 하였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호흡 측정했는데 경찰이 뭐라고? 혈액 채취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 입장에서는 뭡니까? 정확한 수치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할 수는 있다. 근데 피해자는 꼭 여기에 따라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3번 가로가로 해볼까요?
체뇨 요구를 위한 이 법안 체포. 뒷부분에 소변이죠. 체뇨 요구를 위한 이 법안 체포. 또 가로. 그의가 뭔데? 이 법안 체포죠. 이 법안 체포 이은 체뇨 요구. 그의 이은 체포 요구.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 법안 체뇨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 법안 뭘 하고 체포를 하고 체뇨 요구를 했다면 전체적으로 다 뭐다? 이 법이다. 맞는 말입니다. 몰라도 맞추겠다. 그 다음에 이건 이미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나오는 지문채취 불응시 처벌 규정. 영장 없이 뭡니까? 지문채취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영장이 필요하다. X. 그 다음에 30번에 보면 적절하지 않는 것.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4번 뭡니까? 217조 2항 3항. 제가 216조부터 218조는 제발 좀 외우라 그랬어. 217조 2항과 3항이 뭐냐면 사후영장 이야기입니다. 즉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한 경우, 또 긴급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한 경우에 사후영장을 요하거든요. 근데 사후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즉시 환부해야 돼. 반환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은 압수물은 위법수입 증가돼서 유죄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 슬래시.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동의했다. 너무 쉽다.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습니다. 증거 동의에도. 그러니까 위법수입 증거는 원칙적으로 뭐라고? 증거 동의 대상이 되지 않아. 아시겠어요? 되는 경우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전문 증거는 증거 동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임의성 없는 자백, 증거 동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럼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위법수입 증거인데 원칙 안 돼. 외적으로 3가지. 다음에 다시죠. 공부하신 분들은 답은 4번이 틀렸고요. 31번 기억은 이거 사인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이 적정 한계를 벗어난지 여부는 여기까지 슬래시 하시고 그러니까 소극적인가 적극적인 공격 행위에 따라 결정된다. 사람들이 많이 틀렸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 좀 비겁하더라. 이 기억을 모르면 딱 틀리게 돼 있어. 나머지는 다 알겠어도. 근데 제가 여러분 형법 시간에 우리가 그 정당행위 하죠. 정당행위에서 법령위한 행위. 법령위한 행위는 제가 공직 노사 사인의 현행범 체포 행위야. 그때 판례 딱 2개. 차 손괴 현행범 멱살 잡은 사건. 오케이? 또 하나 뭐예요? 밤나무 손괴 현행범 아버지 집에 들어가 가지고 뭐였어요? 상해한 사건. 주거침입죄가 상해죄가 된다. 근데 차 손괴 현행범 멱살 잡은 사건은 상해 돼 안 돼? 안 되고 정당이 된다 그래. 그냥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은 좀 사인이야. 내 차를 주차했는데 외국인이 자기 집 앞에 주차했다고 예수를 긋고 도망간다니까. 차 손괴 현행범이야. 내가 쫓아가서 멱살 잡았다고. 내가 손괴죄로 고소했더니 걔도 나를 폭조법 위반으로 고소해버렸다니까. 이 경우 우리 판례는 뭐다? 이건 정당이가 된다 그래. 멱살 잡은 건 적극적인 겁니다. 그걸 떠올려야지. 판례 2개밖에 안 했는데. 적극적인과 소극적을 구별하지 않아. 뭐라고 적어두시냐면 우리 판례가 그래. 이 사건에서 이 말을 한다고. 차손괴 현행범 멱살 잡은 사건에서 소극적인 방어인과 적극적인 공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행위 일반적 요건을 갖추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그래. 뭐라고요? 정당행위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가 여부로 결정된다. 여러분 정당행위 일반적 요건이 뭐예요? 정상규를 긴급 보충하라.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공격도 뭐가 될 수 있다고? 정당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법령위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소극적 장애인이랑 구별하셔야 돼요. 소극적 장애인은 사회상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에서 나온 것이야. 사인의 현행범 체포는요. 형사소송법 제212조 법령위한 행위에서 나온 것이고. 됐고? 니은 맞습니다.
그래서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바꿔서 냈는데 안 바꿔서 냈네요. 체포하는 자 입장. 일반 입장도 아닙니다. 체포 당하는 자 입장도 아니고 뭐라고? 체포하는 자 입장 맞게 냈다고. 디귿 소말리아 뭡니까? 해적 사건에서 보세요. 일단 청해부대원들이 소말리아의 해적들을 체포하는 것은 현행범 체포인데 뭘로 봤다? 수사기관이 아닌 자로 봤어요. 청해부대원들을. 그러면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이 현행범위를 수사기관에 즉시 인도해야 돼. 그런데 9일이나 거쳤다고. 우리나라 그 소말리 해적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부산에 들어오기까지. 우리 판례가 즉시 인도의 경우에는 뭐다? 불필요한 지체 없이 해야 된다. 그래서 뭐가 아니라 체포 시점이랑 인도 시점이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체 없이다. 틀렸습니다. 뭐 많이 했던 거죠. 닐은 당연히 뭡니까? 체포에 해당합니다. 닐은 맞고 답은 4번입니다. 32번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한번 해봅시다. 2번 봅시다. 3번이네요. 3번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해자 접견 교통권은 뭐라고 나왔어요?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네, 보면 여기까지 맞습니다. 슬래시. 헌재에서는 뭡니까? 최근에는 이걸 헌법상의 권리로 보는 듯한 판례들이 있는데 형사소송법 대법원 판례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뭡니까?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처분이라든지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도 없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처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면 몰라도 맞추겠다. 법령에 의해서만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4번은 뭡니까? 현충일에 변호사가 접견을 왔다니까. 현충일 공휴일날 접견 못하게 한 것은 제한도 아니다는 판례입니다. 현충일 접견 제한 사건. 답은 3번이고. 그다음 33번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저장 매체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1번 이미 제출된 정보 저장 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 영장을 압수수색되겠다. 그럼 위법수집 증거입니다. 너무 쉽다 이거. 여러분 위법수집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니까. 왜 이걸 계속 이렇게 해놨지? 똑같은 문제나 똑같은데. 위법수집 시되지 않습니다. 답이야. 그다음에 이거 많이 했죠. 제출자는 제3자야. 제출된 뭡니까? 저장 매체는 피의자가 소유 관리하는 것이야. 그럼 뭐 해줘야 된다? 피해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 목록을 교부해야 된다. 연습 많이 한 겁니다. 맞아요. 그다음 클라우드도 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클라우드의 비밀번호까지 뭐 했다면 최신 판례 할 때 했어요. 제공했다면 이것도 뭐 한 거다. 클라우드까지 의무 제출한 걸로 봐야 한다.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최신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뭐 할 수 있다? 의무 제출할 수 있다. 근데 현행범 체포의 경우에 영장 없이 뭐 압수는 가능한데 사후영장을 발부해야 된다. 의무 제출은 사후영장도 요하지 않는다. 제가 의무 제출이 더 힘이 세다. 사후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33번은 1번이고 34번 1번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제6조 형법 6조의 보호주의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 검사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34번 1번이 틀렸습니다.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뭔 소리야? 제가 그런 말 하죠. 애국법이나 원래 법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야. 법원이 직권으로 챙겨야 돼. 그런데 애국법, 관습법 이런 애매모호한 법들은 뭐예요? 증명해 줘야 돼. 검사가. 아무튼 6조 증명해야 되고 거기다 적어두세요. 검사가 엄격히 증명, 검사 그다음에 엄격한 증명의 대상 두 가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그 다음에 출입국 사범
고발 이것도 다 했어. 소추 조건이니까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최신 판례 할 적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6번 피고인의 범행을 자인한 것을 들었다. 그죠? 그건 뭐예요? 자인한 걸 들었다. 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며 틀렸습니다. 자인한 걸 들었다는 것은 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지는 않으나 뭐는 보강 증거로는 할 수 없다.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한 걸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당연히 뭡니까? 피고인의 자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독립된 증거가 아니니까 보강 증거는 사용할 수는 없다. 근데 보통은 앞을 뭡니까?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바꿔서 출제가 됐는데 지금까지 여기는 이걸 바꿨네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는 않지만 보강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다음에 니은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해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 이건 임의성 있는 걸로 봅니다. 일정한 증거 뭐냐면 갑돌이 그래. 일정한 증거 목격자가 나타나면 내가 뭐 하겠어? 자백하겠어. 실제로 목격자가 나타났어. 그래 자백했다고. 임의성이 있다. 뭐 많이 했던 거죠. 그다음에 상습범 갑돌이가 1월 1일, 1월 5일, 1월 6일, 1월 7일 뭐 10개의 범행이 상습 절도라 그럴까요? 다 자백했어. 그럼 10개의 범행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강 증거가 필요합니다. 틀렸어. 개별적 보강 증거를 필요로 한다. 아시겠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니을은 뭐 너무 많이 났던 것이고 맞고요. 35번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기억. 이건 사인이 위법하게 수입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제가 갑입니다. A 회사에서 근무하던 B가 업무 일지를 뭐에 훔쳤어. 근데 제가 이걸 돈 주고 구매해가지고 뭐 했다고? 이걸 증거로 제출했다고. 이거 어려운 말로 하면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야. 근데 우리 판례의 큰 공식은 뭐냐면 사익이랑 공익이랑 비교해보자. 공익이 더 크다면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원래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은 수사기관을 전제로 합니다. 이건 사인이었잖아. 근데 말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 행량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 증거는 인정해버려 대부분. 그러니까 증거로 할 수 있다. 없다. 틀렸습니다. 키워드는 업무일지. 그 다음에 절취된 것.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니은 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외국인 어디라고요? 인도네시아인. 오케이. 근데 알아야 될 상식이 뭐냐면 영사관계에 의한 비엔나 협약에 의해서 이 외국인한테 뭘 해줘야 된다. 영사통보권이 있음을 고지해줘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미란다 원칙과 함께 이것도 고지해줘야 된다고 외국인이라면. 근데 고지 안 했답니다. 그럼 이 체포는 뭐하다?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집중해서 위법한 체포다. 근데 체포 위에 이제 수사를 했겠지 않습니까? 뭐 조서 같은 거 작성하고. 근데 이 조서가 과연 위법 수집 증거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제308조 2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거든요.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입한 증거는. 근데 이 따르지 아니하고 의미는 뭐냐면 실질적 내용을 뭐 침해하는 증거가 된답니다. 실질적 내용까지 적법 절차 실질적 내용까지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이것은 맞고요. 청문권은 뭡니까? 이의제기권을 말합니다. 청문권의 폭이다. 맞는 말이고 늘 틀렸네요. 보세요. 지금 갑돌이라는 공무원을 뭡니까? 수뢰죄로 공소를 제기했어. 100만 원 수뢰했다고. 그런데 지금 공소가 이미 제기됐어. 근데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 수임 판사 때 압수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습니다. 또 100만 원짜리 수표를 또 압수해가지고 이걸 200만 원의 수뢰죄로 이제 공소장을 변경해서 재판을 받아요. 근데 우리 판례가 야 공소 제기 후에는 우리 법원만 뭐가 있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권한이 있다.
판사한테 하는 것은 뭐다? 공소제기 전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판사란 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말은 뭐? 공소제기 후 밑줄 누구한테? 수서법원 위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했다. 안 돼. 공소제기 이후는 영장 발부권이 누구한테만 있다? 공소제기 받은 법원 수서법원한테만 있답니다. 그리고 이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어. 이 법 수집 증거랑 똑같아. 법 위반한 거야. 법이 수서법원에게 영장 발부권이 있다고. 오케이? 36번에 1번입니다. 37번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뭐 많이 했던 거죠. 기출된.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예요? 제1심에서 뭐 했다? 그러니까 제가 증거 동의가 인정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중에 제일 마지막 세 번째. 항소심에 뭐 할 수 있는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뭐 했다? 미리 검찰청을 소환해서 신문했다. 이 조서는 증거력이 없다. 이 법수입 증거로 당사자주의 등등에 위배해서. 근데 증거 동의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증거 동의한 경우만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안 돼. 언제만 된다? 피고인이 증거 동의한 경우에만 외주고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틀렸어요. 2번 피고인의 진술을 피고인 아닌 자가 녹음을 했다. 이 경우는 뭐가 적용되냐면 313조 1항에 보면 이건 피고인의 진술을 뭡니까? 기재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서류 똑같아. 녹음 테이프에 들어있던 종이에 들어있던 313조 1항 단서가 적용된 경우에는 누가 뭐한다?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다고?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은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런다고. 누가 한다 그랬어요? 제가. 작성자가. 단 피고인한테 그럼 너무 불리하다. 그래서 피고인은 이익을 위해서 하나 둔 게 특신 상태. 오케이? 뭐가 틀렸어요? 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이 아니라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뭐라고요? 작성자로 바꿔야 된다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가 아니라. 밑에 다 맞는데 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특시 상태로 맞는데 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이 아니라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아시겠어요? 즉 작성자인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녹음한 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누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다? 작성자가. 피고인한테 너무 불리하다. 그래서 특신 상태. 여러 번 했습니다. 3번.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다. 이것도 최신 판례 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뭘 기록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면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뭐라고요? 증거력이 있다 없다? 네? 없다.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맞고요. 4번. 4번은 여러분 전문 진술은 두 가지가 있죠. 316조 1항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2항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 내용을 하는 경우. 근데 피고인 아닌 타인의 자리에 공범자는 어디에 들어간다? 피고인 아닌 타인의 자리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피고인 아닌 자의 의미에는 공동 피고인이나 공범자를 포함한 제3자입니다. 뭐라고요? 포함한. 틀렸어. 이 죄안이. 38번. 그래 답은 3번입니다. 37번은 뭐라고요? 몇 번? 네? 3번. 38번.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이거 너무 쉽다. 특신 상태는 뭐라고요? 개연성의 증명만은 부족하고 뭐 해야 된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38번 1번이고 그다음에 39번 증거동의 적절하지 않는 거. 증거동의는 제가 성격이 본질이 반대 신문권의 포기라 그랬죠. 2번이 여러분 증거동의도 뭐 증거동의했어. 증거동의를 언제 한다고 그랬습니까? 증거조사 들어가기 전에. 근데 증거동의를 해서 증거조사에 들어갑니다. 근데 증거동의를 취소 처리에 시정할 수 있다.
언제까지?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근데 이미 뭐가 돼버렸어요? 제1심 법원이 증거조사를 완료해버렸잖아. 그래서 항소심에서 증거동의를 취소 처리 시정할 수 없다. 그럼 증거동의가 상실된다. 틀렸다고. 답이 2번이 틀렸습니다. 40번. 갑을 병이 지금 도둑놈이죠. 피해자가 A고. 근데 현장에 누가 갔어요? 네? 갑과 을이 갔어요. 병은 뭡니까? 100m? 가했습니다. 100m 떨어진 곳에서 망본 사건. 또는 현장이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망본 사건. 팔리트 강도 됐고 일반 기본 강의 때 됐고 1번. 갑과 을은 합동절도가 된다. 병은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되겠습니다. 단순절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합동절도 즉 공동정범. 2번. 갑과 을이 A 사무실 출입물에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했습니다. 주간인가 야간인가를 봐야 되죠. 합동절도 실행인 착수실은 그때그때 다르댔죠. 주간 주거집절도의 경우는 언제? 물색시. 이 실제로 이 판례 응용해서 낸 겁니다. 갑과 을이 주간에 아파트에서 절도하려다가 즉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피해자가 발각되어 도주했다. 실행 착수 인정 부정? 부정. 합동절도도 주간인 경우에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물색까지 해야 된다니까. 물색은커녕 잠근장치를 시정장치를 때려 붓다가 발각이 됐잖아요. 실행 착수 부정. 오케이. 실행 착수가 부정되니까 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다음에 3번. 의뢰 피신 조서. 의뢰 피해자 신문 조서를 가지고 뭡니까? 을한테 증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을이 증거 동의해야 돼. 을이 내용을 인정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런데 의뢰 피해자 신문 조서 가지고 갑한테 증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피고인이 누가? 갑이 내용을 인정해야 돼. 뭐 기본이죠. 근데 뭐 갑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갑에 대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야. 한 2000번 이야기한 겁니다. 4번. 그러니까 1, 2, 3번 다 지금 뭡니까? 틀렸지 않습니까? 병은 지금 공범이죠. 원래 검사가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어서 같이 기소했습니다. 근데 뭐였어요? 지금 증인 채택했다고 나왔죠. 문장이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근데 증인 채택했다 하더라도 공범인 공동 피고인은 소송 절차를 분리해야 돼. 그러니까 소송 절차를 분리하지 않았으니까 증인 적격이 없어. 그러나 아무리 증인 채택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증인 적격이 없으니까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아시겠어요?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사한 증인이어야 된다고. 이 경우 증인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증인 채택 결정이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사실 문장은 좀 애매하긴 해. 소송 절차를 분리했네 안 했네 그런 말이 없으니까 안 한 걸로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재판하다가. 그다음에 객관식은 이제 물론 이 문제에서 이의를 제기해야 할 거 나한테 많이 물어보고 그러던데 1, 2, 3번이 확실히 틀리잖아. 4번이 답이지. 그래서 4번이 뭡니까? 옵니다. 네. 빠른 속도로 해봤습니다. 다 배운 것들이고 그래서 한 4개, 한 5개까지는 그래도 합격 커트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에 한정하면. 그러나 다른 과목이랑 다른 과목 다들 쉽고 그랬으니까 남들보다 더 잘하려면 한 3개 정도에서 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아주 상입니다. 보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잘한 줄 알았더니 특히 제 수험생들이 너무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7개씩 8개 틀린 사람 겁나 많대. 보세요. 시험 결과 나오면 이제 합격자 발표 나오면 이번 주에 나오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고생했습니다.